자, 지층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악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내려가면 큰일 날 것 같다. 악의 기운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 2개 호실이 있어요. 2개 호실이. 자, 101호, 102호의 호실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종잣돈이 최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과연 경매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소액으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계십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 몇억, 몇십억 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특수 물건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종잣돈을 모으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투자가 어렵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를 보지 말고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떤 경험을 쌓아서 현재까지 부를 만들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시작점은 작은 돈부터 투자하여 종잣돈을 불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해서 현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들도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첫걸음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전 영상 중에 3천만 원대의 노후 빌라를 낙찰받고 인테리어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매입가 대비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매도하는 영상을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 낙찰받은 노후 빌라가 아닌 제가 직접 저평가되어 있는 노후 빌라를 낙찰받고 부동산의 가치를 부여하여 현재 시세로 돌려놓거나 혹은 더욱 높은 가치로 부동산을 구성하여 매도하는 절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빌라 건축 연도가 10년 안으로 되어 있는 거, 신축 빌라여야 하며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층수는 2층부터 4층 사이로 선호하는 로얄 층수 위주로 선택하고 초역세권 빌라를 낙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대장이 아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정반대인 최악의 조건에 있는 빌라를 낙찰받겠습니다. 필로티도 없으며 주차 대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반지하 빌라 위주로 셀렉해서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연도는 최소 25년 이상 된 미친 노후도를 가진 빌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투자하기 꺼려하는 물건들 위주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최악의 상황에 있는 빌라를 선택하여 임장하고 낙찰받고 명도에서 수리하는 과정들까지 경매 한 사이클을 보다 현실적으로 영상으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부동산 경매의 진입장벽을 최대한 허물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영상만으로 경매 투자의 기본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선정한 물건이 있는데 현장 나가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물건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해당 물건의 스펙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감정가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 4채까지 유찰된 상태로 최저가 2,400만 원부터 진행하는 부동산입니다. 전용 면적은 11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분양 면적은 15평 정도 되는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수는 지하층이며 누구나 선호하지 않는 그런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물건의 인프라는 약 8m 대도로에 전부 맞닿아 있어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 외에 구청, 초등학교, 고등학교, 남동구청역이 근접되어 있어 거주에 있어 불편성은 없어 보입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코너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빌라 주변 필지가 전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향후 가로정비 사업이나 도시재생산업 등 개발 호재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 물건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작정
임장부터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손품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임장을 하게 되면 왜곡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현장에 나와서 과도한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임장 전에는 해당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입지의 편의성과 동일 스펙의 빌라나 주택의 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임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와 다르게 이 빌라들은 개별성이 좀 강해서 정확한 시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층수별로, 호실별로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평수, 층수, 조망권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점은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협소한 주택수와 건축에 대한 개별성으로 인해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내가 가치를 부여해서 더 높은 차익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킬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을 낙찰받고 잘 요리해서 시장에 곽강받는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 최저 10% 정도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제출한 다음에 낙찰을 받게 되는데 해당 물건은 최저가가 20%입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가 2,400인데 10% 240만 원을 들고 법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2배인 49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입찰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증금이 20%로 증액된 것은 3회차 유찰 때 누군가 3천만 원대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고 잔금을 내지 않아 보증금이 20%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최초 낙찰자는 보증금 10%를 날려가면서 한 250만 원가량을 날려가면서 왜 잔금을 내지 않았을까요? 다양한 사유들이 있겠지만 우선 해당 물건의 서류상에 공적인 장부상에 낙찰되고 채무자에 인수하는 빚은 없었습니다. 그럼 낙찰받고 해당 물건지에 직접 방문해 보니까 물건의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거나 혹은 주변 시세들보다 약간 호가로 낙찰받아서 잔금 내고 팔 바에는 그냥 입찰 보증을 포기하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현장을 또 가보니까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요. 다른 투자자들은 이런 노후도를 보고 투자하기 싫다, 이걸 누가 사겠냐 이런 생각을 갖지만 저는 이런 물건들을 보면 더욱 매력 있어 보입니다.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더욱 매력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죠. 항상 돈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빌라가 2,450만 원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최초 낙찰자는 왜 입찰 보증금 250만 원을 잃었는지 바로 물건지에 방문해서 컨디션을 재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안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요. 이 빌라 단지가 빼곡하게 쌓여 있어서 주차는 외부 공용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내에서 보면 이렇게 쓰레기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201호 물건이 아닙니다. 저희는 스티커를 붙여서 버렸습니다. 영수증도 있어요. 이 물건 버리신 분 스티커 붙여주세요. 무단 투기를 하면 안 되죠. 다 스티커 붙여서 버려야 됩니다. 자, 우선 물건지로 한번 쭉 보시죠. 이게 뒤쪽에 있는 진입로라 들어갈 때는 가시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외관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샤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가 좁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1층과 2층에 다르게 샤시가 3층은 오히려 좀 깨끗하죠. 하얀색으로 샤시를 교체했다면 안에 내부는 전체적으로 풀 인테리어가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샤시는 대공사기 때문에 저희 거는 뭐다? 지층이다. 샤시는커녕 청소도 안 돼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우선 도시가스를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우리 건 이 B2호죠. 현재 계량기가 리셋되지 않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주는 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가끔 이렇게 계량기가 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 거주하는 집을 방문해서 물어봐도 괜찮겠죠. 요즘에 LPG도 쓰긴 하는데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죠. 비싸고. 근데 여기는 LPG는 아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곳이다. 자, 일로 오시죠. 계단 상태는 그리 더러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청소가 안 되어 있진 않는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옥상 방수공사 총 50% 지원. 요즘에는 이렇게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은 도시재생산업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의 수리와 보수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좀 올리는데 더욱더 용이할 수는 있다. 자, 우편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게 B2호인데 B2호에 우편물은 없어요. 실제 거주하시면서 우편물을 수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가끔 막 이렇게 손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손 넣으면 어떻게 된다? 쇠똑 걸린다. 그러니까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육안상으로만 보세요. 건물의 한번 컨디션 좀 보죠. 전체적으로 밑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어요.
근데 대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센서 등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건 움직이지 않는다. 자, 노후빌라의 경우는 옥상도 봐야 됩니다. 왜? 방수 페인트가 잘 칠해져 있는지, 에폭시가 잘 칠해져 있는지, 누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가끔 요렇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천장에 달려 있는 거. 김 실장님 올라가세요. 왜 그러세요? 올라가셔야죠. 이런 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런 것들은 위성 지도로 보면 방수 페인트가 구성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걸로 보시고 위험하게 저런 사다리 절대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뭐 건물에 심각한 크랙이나 물을 타고 내려오는 누수 부분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큰 화자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층은 지층이다. 자, 지층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악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내려가면 큰일 날 것 같다. 악의 기운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 2개 호실이 있어요. 2개 호실이. 자, 101호, 102호의 호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호키가 조금 새 거 같이 이렇게 교체된 흔적이 있죠. 이런 것들은 집안 내부도 인테리어를 통해 손을 볼 수가 있다. 현관문 자체도 페인트를 좀 칠한 것 같아요. 반대편 보시죠. 여기 보시면 번호키 없죠. 키로 문 따고 들어가죠. 그 건물 외벽과 색상이 동일한 현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그 자체죠. 가끔 임장하신다고 이거 열고 막 쳐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 자, 여기 보면 하수관이 있어요. 하수관이 있어서 좀 혐오스럽습니다. 좀 혐오스러워서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이걸 낙찰받는다면 해당 부분을 좀 가려서 미관상 좀 좋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혐오스럽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보면 장점이 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게 조립식 패널 같은 걸로 이렇게 막고 깔끔하게 화단이나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오히려 보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잘 막아서 인테리어를 좀 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층을 보시면 이 바닥에 물이 좀 차 있으면서 자박자박할 때가 있어요. 현재는 없지만 하수구 때문에 물이 막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수관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면밀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벨 한번 눌러볼게요. 계세요? 자, 안 계신 걸로 낮 시간이니까 자, 옆에 오실도 한번 눌러볼까요? 낮 시간이라 다들 출근하시고 우선 좀 외부에서 좀만 더 보죠. 네. 컨디션은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임차인은 현황상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좀 검토해 봤습니다. 임차인분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으련만 지금 일을 나가시고 양쪽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물건의 입찰 여부 및 앞으로 향후 계획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후빌라 임장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했습니다. 임장 영상을 보신 것처럼 누가 봐도 투자하기 어려워 보이는 물건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있는 지층 빌라를 제가 낙찰받고 가치를 상승하여 매도가 가능하다면 작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죠. 야, 그럼 네가 얼마의 입찰가를 쓸 건데,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가 입찰 후에 나갈 영상이라 제가 쓸 입찰가를 전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가는 현재 최저가 2,450만원이고 전 차시, 차순위가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전 차시의 3,000만원대에 누군가 낙찰되고 낙찰대금을 미납했기 때문에 장담컨대 이번 입찰 시에는 3,000만원 이상은 입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압도적인 입찰가 3,100만원대에 입찰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입찰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낙찰 확률은 99%입니다. 그럼 1%대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간혹 법원에서 긴장하여 잘못 입찰가를 작성하시는 분 때문에 변수로 1%는 빼놨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 충분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찰 후 인테리어를 통해 가치 상승 후 즉시적인 매도를 통해 소액 투자도 충분히 경매 투자를 할 수 있고 내 종잣돈을 불릴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영상으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받고 추가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여기 경매가 나와서